회사를 나오면 월급보다 2배는 더 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데도 계속 프리랜서를 하는 걸까? 정말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지옥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살 프리랜서 마케터 모연송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향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가 됐더라고요. 연말이라 뭔가 뒤숭숭하기도 하고 내년에는 또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될지 약간의 이제 어쩔 수 없는 불안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데도 계속 프리랜서를 하는 걸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제 과거를 좀 뒤져봤습니다. 제가 6년 동안 6군데나 회사를 다녔더라고요. 그렇다고 폐급은 아닙니다. 6년 동안 다닌 회사 6개 가장 최근 회사부터 파묘해볼게요. 바로 직전에 다니고 있던 회사는 그로스 컨설팅 회사였고, 이 회사에서 2년 넘게 재직을 했고 2년 동안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14개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감사하게도 대기업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LG 플러스, 가전, 현대자동차, 괄목할 만한 기업들과 협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게 지금까지도 저의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어줬던 것 같아요. 입사를 하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 혼자 임원분들, 팀장님들 앞에서 제가 막 피칭을 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절벽에 밀리는 사자처럼 좀 강하게 살아남아야 했던 이 회사에서 알게 된 게 정말 많았고, 특히 데이터를 보는 법, 근거 기반으로 사고하는 법,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 법 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저한테는 아직도 되게 좋은 커뮤니티로 남아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제가 확실히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엄청 크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걸 하는 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걸 막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메인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밌어 보이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것도 할래요 라고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받아서 하면서 동시에 한 2-3개, 많이 할 때는 4개까지도 프로젝트를 하다가 1번 프로젝트를 하다가 2번 프로젝트로 갔다가 다시 1번을 왔다가 3번을 갔다가 4번을 가는 그런 스위칭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진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어서 무서워서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이 많은 프로젝트들이 제 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해서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로스 컨설팅 회사를 다니기 전에 다녔던 회사는 놀랍게도 부동산 회사였습니다. 이 부동산 회사에는 제가 3개월밖에 재직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다닐 때 제가 대표님한테 늘 하던 이야기가 우리는 좀 더 빠르게 시장 반응을 봐야 한다.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맨날 하다 보니까 이 대표님이 이 그로스 컨설팅 회사를 소개시켜줘서 들어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원래 회사에서 운영하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커뮤니티 매니저로 지원을 했습니다. 저의 과거 경력을 보시고 대표님께서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예쁜 공간에서 일을 해보는 게 저의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다. 나는 이렇게 예쁜 데서 일하고 싶다. 라는 생각 하나로 그 회사에 입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 회사에서 뭔가 법인을 차린 경험이 있었어서 재물을 아주 조금 볼 수 있었는데 일단 회사 사정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아서 조금 1차로 당황을 했습니다. 이대로 한다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이제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수분과의 핏이 정말 안 맞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속도도 빨리 내야 되고 아웃풋도 빨리 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발제를 하는 편이었는데 사수분께서는 원칙주의자셨어요. 그러니까 사수분 입장에서도 제가 되게 좀 골치가 아픈 직원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일을 빨리 다 끝내고 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저는 계속 일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서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회사는 계속 일을 기다려야 하고 업무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좀 혼이 나는? 근데 이제 업무 시간을 너무 채우고 싶어도 할 일이 없어서 채우질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퇴사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이전으로 들어가면 정말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지옥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2021년 말 저는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의 무게를 저는 21년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다니던 회사의 C레벨이 저를 포함한 8, 9명의 핵심 인원을 데리고 나와서 법인을 설립하게 돼요. 근데 제품이 없었어요.
이전 회사에서의 정치 싸움을 시작으로 나와서 일단 무턱대고 법인을 차린 케이스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품이 있어도 법인을 차릴까 말까는 나중에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는 대표가 하는 회사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대표가 케어하고 싶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으니 이 사람들을 월급 줄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IR을 돌러 다녔어요. 팔 수 있는 건 이제 팀원이랑 어떤 제품을 하겠다라는 비전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얘기했을 때는 막 뭐 그렇게 지옥 같진 않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대표님이 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고민까지 전부 들어드려야 됐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저는 일이 더 잘 된다고 믿는 편인데 그분하고는 너무너무 가까워진 나머지 안 궁금한 개인사까지 공유를 받게 되고 그 당시에 뭔가 남자친구가 생기려고 했었는데 남자친구 사귀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어쨌든 저의 어떤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침범이 정말 꾸준히 들어왔고 말을 아끼게 될 만큼 굉장히 사적이고 어려운 요청들과 이야기들이 많았던 회사였어서 제가 되게 천천히 그 상황에 잠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대표가 진상이라 개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겨울인데요. 유튜버 플랫폼 회사였습니다. 저는 사실 퍼포먼스 마케터로 첫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회사에서는 제품의 전략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R 자료 만드는 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전체 어떤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구조나 전략 면에 있어서 학습을 되게 많이 했던 시기예요. 팀원들끼리 스터디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읽었던 책들이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공동대표였어요. 제가 이 회사를 1년 정도 다닌 시점에 공동대표 둘이 엄청 크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반으로 쪼개져서 앞서 말씀드린 이사가 10명을 데리고 나온 그 회사에 저는 끼게 되었죠. 회사가 그만 쪼개져 버렸습니다. 2019년도 말 인플루언서 후원 플랫폼의 퍼포먼스 마케터로 저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학내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한창 코로나가 엄청 심해졌던 시기였고 코로나와 졸업이라는 것이 겹치면서 저는 학교를 떠난다는 것이 너무 무섭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 박람회를 구경을 갔다가 여기 대표님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 회사 규모가 작았어요. 6명 규모였고 어쨌든 저는 퍼포먼스 마케터로 입사를 했는데 퍼포먼스에 대한 건 몰랐어요. 근데 다만 개발 빼고 모든 일을 다 해야 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인플루언서 회사였다 보니까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을 서칭하고 그분들하고 계약을 메이드 시키고 했던 게 더 주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한참 어린 틱토커 분들, 트위치 방송하시는 분들 혹은 유튜버 분들 그런 분들이랑 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회사로 합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저는 교환학생을 갔다 오고 나서 엄청난 불안에 시달렸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다 로스쿨을 가거나 행시를 준비하거나 혹은 대기업, 공기업 등을 준비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둔 게 없어서 어떡하지? 친구가 어디 붙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급하게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된 회사입니다. 꽤나 규모가 있는 교육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신규 앱을 런칭할 때였어서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제가 그때 큰맘 먹고 산 아이패드가 있었는데 대학 합격 배경화면들을 그려서 그때 신규로 런칭했던 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배포를 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려서 반응을 보고 대입을 원하는 학생들의 니즈에 맞춰서 배경화면을 그리는 게 나름의 재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배웠던 거는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 해야 한다라는 것과 이제 회사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하는구나 였던 것 같아요. 계약 기간이 종료돼서 나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지나갔었는데요. 저는 계속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됐었던 것 같아요. 한 회사를 5년 이상, 6년 이상 다니고 혹은 한 회사에서 어떤 대단한 업적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한 일이 너무 작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불안했던 것 같아요. 24년 6월에 처음 독립을 선언을 하고 한두 달 정도는 제가 혼자서 뭔가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그냥 엄청 작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따낼 수 있었지만 돈이 된다라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바로 직전에 퇴사했던 회사도 컨설팅 회사다 보니까 저 같은 프리랜서도 많이 필요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출장 제의가 왔고 다행히 제가 출장을 갈 수 있는 정도의 영어를 할 수 있어서 그 출장을 감사히 다녀왔고 이제 그걸로 또 한 달 정도를 막 벌어먹고 살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닌 6년과 프리랜서로 지낸 1년 몇 개월 동안을 회고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아무래도 프리랜서 생활이 그래도 맞구나. 미친 듯이 불안하지만 그래도 지난 1년 반이 훨씬
훨씬 나답게 살 수 있었다. 물론 제가 독립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제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낸 경우도 있고 제가 먼저 프로젝트를 그만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한 적도 있고 심지어 클라이언트한테 돈을 안 받겠다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독립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제가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였는데 이미 프리랜서로 독립한 많은 친구들이 회사를 나오면 월급보다 2배는 더 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2배를 더 벌어야 한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회사라는 내가 어떤 큰일이 생겨도 나를 지켜주는 어떤 울타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이제 회사에서 받던 만큼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정 업무도 생기고 프로젝트가 새로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를 좀 구분을 해서 받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불안한 게 있지만 분명히 내가 쥐고 있는 무기들도 있고 불안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한테 없어진 것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자주 보려고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지만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디선가 마주칠 수 있길 바랍니다.